부산 북값과 관련해서도 어떤 시너지 효과, 그걸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본 김에 부산 북값을 봐야 되겠죠. 부산 북값 같이 보시죠. 네. 자, 부산 북값을 보면 여기는 한동훈 물이 들어왔다. 자, 보세요. 그렇군요. 네. 막 또 리서치 조사만 보고서 에이, 그 뭐 저기 잠깐 그 조사는 튄 거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이 조사를 잘 보세요. 자, 왜 그러냐? 하정우가 35에서 묶였어. 묶였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35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3파전이에요. 잘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관심이 많으니까. 첫 번째는 하정우가 40을 넘어가면 이건 볼 것도 없어. 하정우야. 근데 하정우가 35에 묶였어. 네.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정우는 더 이상 이제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크호스 변수가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이 35를 뚫었어. 35를 뚫었다는 이야기는 41, 2에 먼저 가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여기는 이 동네는. 그리고 박민식이 그동안 한동훈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게 20%였거든. 맞습니다. 예. 20%가 무너졌어. 하나 더 보여주세요. 조사 하나 더 있죠. 부산일보를 봐. 이것도 박민식은 저렇게 됐지만 하정우가 여전히 35를 못 올고 하정우가 조금 내려왔잖아요. 한동훈이 38.2로 갔잖아요. 38.2로 갔던 거는 하정우를 지지하는 중도가 한동훈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물들어왔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름 전에 조사는 안전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박민식도 뭐 삭발도 하고 지금 단호했잖아요. 그런데 박민식 물이 빠지는데 그래도 박민식 물이 완전히 다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정우 물이 조금 더 빠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도 가져오지만 하정우 표를 또 가져오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하정우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그럼 뭐냐? 시장은 전재수를 찍어주고 그러면은 또 다른 대선 후보인 대물인, 전재수도 대물이잖아요. 대물인 한동훈을 찍자.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일단 물의 한동훈 흐름이 바뀌고 한동훈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중 듀얼 투표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은 전재수.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보궐은 한동훈. 이런 이게 식으로. 하정우로서는 제일 안 좋은 하정우로서는 안 좋은 하정우로 제일 안 그렇죠. 좋은 한동훈으로서는 네. 안 좋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산의 경우에도 여하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3파전 형태이기 때문에 3파전이라는 게 항상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한 달 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게 있는 거예요. 부산 북갑은 일단 대물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대물 논리. 대물이죠. 네. 대물인데 그 대물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더 큰 대물이 오면 한동훈도 더 피겠죠. 근데 딱히 따져보면 현존하는 대물 중에서는 한동훈 외에는 뭐 배신자 소리를 듣든 뭐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간에 한동훈만한 대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지금 뭐 이재명이 온다고 해서 뭐 박근혜가 온다고 해서 한동훈을 뒤덮어서 그냥 때려 누를 수 있는 대물이냐. 그러니까 대구를 보면 김부겸도 대물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김부겸보다 더한 대물이 누구야? 박근혜야.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의 경우에는 한동훈을 때려잡을 수 있는 대물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장동혁이 내려와서 때려잡을 수 있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부산에 의해서 부산 북값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지방선거 넘어서 충남을 좀 살펴볼까요? 충남이 이게 참 저는 박수현이 상당히 이 훨씬 더 강세일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대전인데. 근데 16일, 20일 전화면접 조사요. 네, KBS. 오차범위죠. 오차범위. 다른 조사에서는 김태흠이 앞서는 것도 있어요. 앞서는 것도 있는데 0.4%포인트로 앞서는 게 있었습니다.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래요. 박수현 쪽으로 기대치가 높았는데 이게 지금 김태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김태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이라는 데는 딱히 후광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을 해주지 않아요. 충청도 민심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도라는 데는 뭐냐면 박수현이요? 김태흠이도 잘했잖아요. 뭐가 잘못됐시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민심이 그게 무슨 게 각자로 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JP가 뭐냐면 충청도 민심은 핫바지가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충청도 민심이 무서운 게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 강훈식이 나왔다면 달라지겠죠. 그는 대통령이야. 그런데 박수현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의 또 변곡점은 뭐냐면 첫 번째 변곡점이 충남 유권자의 절반은 어딘 줄 아세요? 천안아산이 절반이에요. 천안아산. 예, 천안아산이 절반이에요. 예. 근데 박수현도 천안아산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죠. 양성조가 나왔다 그러면 양성조 되는 거예요. 개인의 매력은 별로 없어. 박수현은 공주고 김태흠은 저 서천 쪽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보령서천이죠. 예, 보령서천. 그런데 이제 현직 지사를 했으니까 천안아산의 돔구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하.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일단 공주 부여 청양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정진석 불가론을 펼친 게 천안아산에는 어느 정도 먹혀요. 아하. 돔구장하고 같이. 또 하나가 뭐냐면 공주 부여 청양이 세트 메뉴야. 이거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트 메뉴인데 네. 지금 김영빈이 생각보다 화력이 없어요. 예, 그렇더군요. 보니까 윤용건이 앞서는 결과가 윤용건이 나오더라고요. 공주 사람일 거예요. 그래요. 이거예요. 뉴시스가 이게 자동응답이에요. 아하. 윤용건이 42.4. 앞에 조사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3%포인트 차이죠?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으세요? 뒤에 거? 와. 이것도 거의 3%, 3.5%. 그러니까 지금 3, 4% 차이죠. 조사보다 7%포인트를 더 벌려놨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그렇고 앞에 조사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어디죠? 이게 어느 조사죠? 대전 MBC, 대전 MBC. 충청투데이. 사고를 친 대전 MBC죠. 아, 모두 발언 자르고.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충청도에서 충청도의 유권자들의 특징은 조금 느려요. 이걸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신중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이죠. 제가 저 천안. 이건 아니잖아요. 원적이 우리 천안인데. 천안이시죠. 천안 부호시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두 발언을 잘라 삼켜버려요. 이건 사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김태현만 자르고 더군다나 녹화 방송이에요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그렇죠. 뭐 편집상 실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거죠. 안 됩니다. 허민 유튜브를 보더라도 허민 유튜브가 자릅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공주부여 청양이 선당구서가 작동을 하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정진석의 기반이에요. 정진석이 죽으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마지막 원샷이 뭡니까? 공주의 박근혜가 등장하죠. 네. 왜? 네. JP랑 연결되면서 어저께 등장했죠. 어저께. JP가 뭐 고모분가 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윤용근이요.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윤용근이. 말이 짧아. 공주는요. 이게 은근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하면서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흐름을 보면은 박수현한테 물이 들어왔었죠. 당연히 물이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DC임은 충청남도의 DC임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보수 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에서 보면은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 흐름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제 충청권 4곳 중에서 한 곳을 건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4곳 중에서 가장 그나마 국민의힘이 승리에 가까운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충남이다. 충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주청양 부여 이쪽에 보궐선거도 그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트 메뉴입니다. 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제 그 다 죽은 정진석에 만들어놓은 기반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 삼국지 때 죽은 공명이 사마중다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걸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은 제갈공명 이야기는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샷이 저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전원주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전원주, 원주, 닉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공주부여 청양에 대장금의 이영애 등장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그래요? 네. 실제로 이영애 왜 그러냐면 배우가 정진석 후보의 유세 때는 아니나 다를까 늘 등장했던 것이 이영애 배우예요. 왜 막역한 사이인 정호영 씨의 부인이 이영애죠. 네.
뭐 대장금 BMG까지 제가 BGM까지 깔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아, 이거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만 번을 부탁했는데 이제 11번째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충북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충북하고 이제 전북 이제. 충북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했어요. 네. 이른바 이제 이 같은 대학 출신의 전쟁이죠. 아, 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연세대 학교. 예. 네. 이 신용화인데 사실은 같은 당이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같은 네. 당이기도 했었고 뭐 같은 윤석열 캠프기도 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적이 됐어요. 네. 이른바 같은 편이었다가 아군이었다가 적군이 된 상황이죠. 네. 묘한 상황인데 상당히 차이 날 걸로 봤는데 뉴스핌을 보면은 그러니까 참 김영환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여하튼 살 길을 찾아내는 정말 아니, 뭐 이분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막에 빨가벗고 이야기만 돼도 사막에 빨가벗고 던져놔도 한 시간- 양복 입고 저기 고급차 타고 나타날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신용환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합니다. 특히 충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모르겠어요. 지금 점점 이제 인물 대결이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오차 범위 내로 일단 쫓아가는 추세로 보면은 벌어졌던 것을 김영환이 쫓아가고 있거든요. 김영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상당히 엇갈리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신용환 후보가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련하고 경험이 많고 아직 신용환 후보는 국회의원 한번 하질 못했어요. 못했죠. 네. 따지고 보면 그래도 이런저런 여파를 충북에서 더군다나 충청 통합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걸 헤쳐나갈 사람은 누구냐고 봤을 때는 김영환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만 되면은 상당히 내공을 발휘하는 사람이 김영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후보가 누구이든 간에. 그런데 김영환의 개인기로 지금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중요한 게 청주일 것 같아요. 청주. 그렇죠. 청주. 제일 큰 도시고요. 네, 네. 충주보다는 청주가 거의 뭐 충북의 인구 반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주에서 얼마나 신용환이 두 사람 다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한 사람은 어디인데 저는 결국 청주표가 한 40% 이상을 김영환이 가져가면 김영환이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60% 이상을 신용환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청주에서 아직까지 신용환이 못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청주에서 벌렸으면은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인데 사실은 청주가 신용환의 기반이라면 기반일 수 있거든요. 기반이죠. 민주당 네. 기반이죠. 네, 민주당의 지금도 기반이고 신용환 스스로가 청주 상당이나 서원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청주에서 그만큼 이 아주 결집돼서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게.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청주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충북지사는 청주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자, 전북이 상당히 관심이에요. 여기는 여여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북이요. 저는 전복됐어요. 전북이 전복됐다. 전북이 전복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북은 사실은 원래 전북지사 선거에 누가 관심을 가지나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전북지사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누구 객근이 했지, 누구련이 했지. 네. 그런데 전북이 지금 보세요. 전국적인 관심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야. 네. 여기인데 지금 보세요. 가까이 날짜가 오면 올수록 지역신문의 조사일수록 차이가 더 나. 38.7 대 47.3이죠. 이게 그대로 선거 결과면은 김관영이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왜냐?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지역의 신문의 조사일수록 김관영 쪽으로 간다는 것은 분노예요. 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AI 선거예요. AI. AI 선거 처음 들어보셨죠? A는 기사에 뭐 좀 기사에 좀 써주세요. A, 앵거. 분노야. 분노야. 네, 분노. 그 다음에 I는 이익, interest. 아하. 나한테 무슨 이익을 주나. AI 선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허민의 정치 카페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제 이름은 또 인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출처가 나와야 되니까. 좀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이름이 싫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간데 이게 분노예요. 네. 어떤 분노냐? 네. 사실은 이번 선거의 분노는 이른바 내란 세력, 민주당이 네. 이야기하는 내란 세력과 그렇죠.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동혁 지도부 대표 네. 이것에 대한 분노여야 되잖아요. 저 전북은 누구에 대한 분노인 줄 아세요? 정청래 대표. 정청래에 대한 분노예요. 네.
이게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전북 쪽이 완전히 활활 공적 타러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진짜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아득해지는 거예요. 아직 이미 미쳤어요. 아득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본인 선거가 쉬운가 보죠. 연수갑에 출마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전북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금 뭐 아니 정청래 대표가 뭘 한 겁니까? 물병을 던져불라봐. 전 소나무당 현 연수갑 민주당 후보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걸 보면 참 이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서만큼은 덕을 못 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투표일이 되면 민주당의 조직표가 이원택을 조직적으로 몰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 그래서 다시 이원택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있던데. 조직은 분노를 못 이겨요. 아, 그렇군요. 네. 조직은 분노를 오늘 못 명언을 상당히 많이 남기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분노가 굉장히 쌓이고 쌓였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친청과 친명, 이른바 친문도 될 수 있죠. 친문 대결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관영의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이 꼬라지가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쾌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북이 왜 이래? 그럼요. 맞습니다. 네. 한껏 지지율을 올려놨더니 뭐 하는 거야? 내가 5.18 스타벅스까지 만들어줬잖아. 더 만들어야 돼? 힘들어. 울릉도로 왜 가? 나까지 울렁거리잖아. 아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19일 방한을 하는데 울릉도를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빡친데 그게 고스란히 김관영을 통해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분노 투표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택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평택을. 네. 세계일보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할 거예요. 네. 김용남, 유이동, 조국. 뭐 3파전이고요. 네네. 김재현, 한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 표만 놓고 보면 지금 단일화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이 표를 계속 보여주세요. 네. 계속 보여주시면, 이런 선거가 제일 힘든 선거예요. 그런데 30대, 23대, 25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3파전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있나요? 네. 네. 여론조사 꽃이죠. 네. 꽃도 보면은 지금 28.9대 20.6대 24.9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면 유이동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민주당 표가 갈리는 가운데 오히려 어부지리를 유의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진보는 단일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소위. 보수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데 지금 한교안 표가 다 올 수가 있느냐도 살짝 의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하튼 간에 여기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은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써볼게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대로 수렴이 돼서 김용남이 이기는 선거. 네. 두 번째는 표면 한교안이 던져서 이게 유이동 쪽으로 가서 그래도 유이동 쪽이 많이 흡수가 돼서 유이동이 어부지를 얻어서 이기는 선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조국이에요. 근데 조국도 뭐냐면 결국 진보당이 사표 방지 심리에서 그래도 김용남일까 조국일까 생각을 해보면 진보당 지지층들만 놓고 보면 조국으로 갈 가능성이 좀 열려는 있어요. 뭐 확신할 수는 없으나 워낙 또 조국 김재현이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조사들에서 가만히 보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마음을 다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적어도 절반 가까이 조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막판에 저는 뭐냐면 이게 자칫 6월 선거가 아니라 8월 전대선거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친청이나 친문 쪽은 확 조국 쪽으로 결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조국 쪽으로 막판 표가 더 적극적으로 수렴되면 왜? 김용남은 계속해서 뭔가 파묘에 의해서 맞아요. 뭔가 의혹들이 지금 뭐 대부업체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네. 대부업체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혜훈 후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소환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니잖아. 네. 유이재명이라고 자처했던 이혜훈 후보마저도 안 됐잖아요. 유이재명 맞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판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체까지 오롯이 그게 포함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오늘이 26일이에요. 네. 26일 시점에서는 김용남이 더 타격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 의외로 조국 쪽으로 그리고 23일이라고 저기 포함 안 된 날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은 왜냐하면 저 평택을에서 계속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먹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청 친문이 6월 선거가 아니라 8월 전대 형태로 결집을 해버리면 조국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 네. 저는 전반적인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26일 시점에서는 한 0.0점 깻잎 반의 반장이라도 조국이 앞서갈 수 있다. 아, 그 다음이 김용남, 유이동. 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나 미미해서 네. 뭐 단일화가 있거나 또는 뭐 어떤 형태의 추가적인 의혹이 또 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김용남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 자체가 막판까지 영향을 그러니까 제일 이게 이 지역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새벽 5시, 6시까지 봐야 돼요. 네.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저 당일 선거 방송 여러 개 잡혀 있을 텐데 굉장히 피 마르시겠어요? 피 마르죠. 밥 단디 드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오늘 사실은 그 여론조사 가지고 한 2시간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불러는 주시면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까? 네. 오늘 이 불세출의 이 천재적 정치평론가 선거 이 여론조사 분석가 배종찬 소장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들 전국 판세 알아봤습니다.